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빡빡해졌다.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옷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 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그러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정씨가 일어나 꾸벅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모르시오.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제가 있어 놔서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된 모양인데.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다리가 물었다. 감천에 철도가 닿습니까? 다탐하다.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만.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보였다. 노인은 윗길 쪽으로 가다가 마을을 향해 꺾어졌다. 영다리는 비각 처마 끝에 회색으로 퇴색한 채 메어져 있는 새끼줄을 끊어냈다. 그가 반으로 끊은 새끼줄을 정씨에게도 권했다. 간발 치고 갑시다. 견뎌날까? 새끼줄로 간발을 친 두 사람은 걸음에 한결 자신이 갔다. 그들은 아랫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차츰 좁아졌으나 소달구지 한 대쯤 지날 만한 길은 그런대로 계속되었다. 길 옆은 개천과 자갈밭이었고 눈이 한꺼풀 덮여 있었다. 뒤를 돌아보면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줄기차게 따라왔다. 마을 하나를 지났다. 그들은 눈 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개들 사이로 지나갔다. 마을의 가게 유리창마다 성에가 두껍게 덮여 있었고 창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 마을을 지날 땐 눈발이 차츰 거쳐갔다. 그들은 노변의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깠다. 속이 화끈거렸다. 덜썩 눈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끔씩 들리는 송림 사이를 지나는데 뒤에 처져서 걷던 영다리가 주춤 서면서 말했다. 저것 좀 보시오. 뭔 말이오? 저쪽 소나무 아래. 쭈그려 앉은 여자의 등이 보였다. 붉은 코트 자락을 위로 쳐들고 쭈그린 꼴이 아마도 소변이 급해서 외진 곳을 찾은 모양이다. 여자가 허연 궁둥이를 쳐들고 속옷을 올리다가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어머머? 여자가 재빨리 코트 자락을 내리고 보퉁이를 집어들면서 투덜거렸다. 개새끼들, 뭘 보고 지랄이야? 영다리가 낄낄 웃었고 정씨가 낮게 소곤거렸다. 왜 눈 쌍꺼풀인데 그래? 어쩐지 예감이 이상하더라니. 여자는 어딘가 불안했는지 그들에게로 다가오기를 꺼리며 주춤주춤했다. 영다리가 말했다. 잘 만났는데 백호 아가씨, 찬샘에서 뺑소니 치는 길이구만. 무슨 상관냐? 내 발로 내가 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댁을 만나면 잡아다 달래던데. 여자가 태연하게 그들에게로 걸어 나왔다. 잡아가 보시지. 백화의 얼굴은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먼 길을 건너라고 발갛게 달아 있었다. 정씨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행선지가 어디요? 이 친구 말은 농담이고. 여자는 소변 보다가 남자들 눈에 띈 일보다는 영다리의 거친 말솜씨에 몹시 토라져 있었다. 백화가 걸음을 빨리 하며 내쏘았다. 쟤 따위들이 뭐라고 잡아가고 말고야? 뜨내기 주제에. 그래, 우리도 너 같은 뜨내기 신세다.
찬샘에 잡아다 주고 엽이라도 뜯어 써야겠어. 영다리가 여자의 뒤를 바싹 쫓아가며 농담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여자가 휙 돌아서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빠르게 영다리의 앞가슴을 밀어냈다. 영다리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눈 위에 궁둥방아를 찍고 나가 떨어졌다. 백화가 한 팔은 보퉁이를 끼고 다른 쪽은 허리에 척 얹고 서서 영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왜 이래? 나 백화는 이래봬도 인천 노랑집에다 대구 자갈마당 포항중앙대학 진해 7구 모두 겪은 년이라고. 조용히 시골읍에서 수양하던 참인데. 야야, 내 배 위로 남자들 사단 병력이 지나갔어. 국으로 가만히 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한 코 달라면 몰라도 치사하게 똥보던 먹자고 나한테 공갈 때리면 너 죽구나 죽는 거야. 영다리는 입을 벌린 채 일어설 줄을 모르고 백화의 일장연설을 듣고 있었다. 정씨는 웃음을 참느라고 자꾸만 송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다리가 멋쩍게 궁둥이를 털면서 일어났다. 우리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취사하다면 그런 짓 안 해. 세 사람은 나란히 눈 쌓인 길을 걸었다. 백화가 말했다. 그럼 반말 놓지 말라고요. 영다리는 입맛을 쩍쩍 다셨고 정씨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오? 집에요. 집이 어딘데? 저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3년 됐어요. 영다리가 말했다. 얘네들은 긴밤 자다가도 툭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집에 갈 것처럼 말해요. 백화는 아까와 같은 저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백화는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자꾸 쓰다듬어 올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영다리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도 있어요. 나도 꼭 2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네 어른을 먼 발치서 봤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 정씨가 말했다. 서울식당 사람들이 월출력으로 지키러 가던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뭐. 벌써 그럴 줄 알고 감천 가는 길로 왔지요. 촌놈들이니까 그렇지 빠른 사람들은 서너 군데 길목을 딱 막아 놓아요. 나 그 사람들께 손에 끼친 거 하나도 없어요. 빚이래야 그치들이 빨아먹은 나머지고요. 아유, 인젠 술하고 밤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밑이 쭉 빠져버렸어. 어디 가서 여승이나 됐으면. 냉수에 목욕제에게 100일이면 나도 백화가 아니라고요. 18. 그럴수록 백화는 말이 많아졌고 걸음은 자꾸 쳐졌다. 백화는 여러 도시에서 한창 날리던 시절 얘기를 늘어놓았다. 여자가 결론지은 얘기는 결국 화류계의 사랑이란 돈 놓고 돈 먹기 외에는 모두 사기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자기 보퉁이를 꾹꾹 찌르면서 말했다. 아저씨네는 뭘 갖고 다녀요? 망치나 톱이겠지 뭐. 요 속에는 헌속치마 몇 벌, 빤스, 화장품 그런 게 들었지요. 속치마 꼴을 보면 내 신사하고 똑같아요. 하도 빨아서 빛이 바래고 재봉실이 나들나들하게 달아 끊어졌어요. 백화는 이제 겨우 22살이었지만 18에 가출해서 쓰리게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30이 훨씬 넘은 여자처럼 조로해 보였다. 한마디로 관록이 붙은 갈보였다. 백화는 소매가 해진 헌코트에다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었고 물에 부른 오징어처럼 되어버린 낡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비탈길을 걸을 때 영다리와 정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어야 했다. 영다리가 투덜거렸다.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 신어야겠어. 대게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이 지체되잖아. 정 그러시면 2분이서 먼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무신 살 돈이 어딨어. 우리도 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산속에다 여자를 떼놓고 갈 수 없지. 그런데 한두 푼도 없단 말이야? 백화가 깔깔대며 웃었다. 여자 미천이라면 거기만 있으면 됐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저러니 언제 한번 온전한 살림 살겠나 말이야. 이거 봐요. 대게 같은 훤출한 내 신랑감들은 제 입에 풀칠도 못해서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림을 살겠냐고. 영다리는 백화의 입담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 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다리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져서 속이 떨려요. 감천은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뭐 좀 얻어먹고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도 없는 것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소하고 뜨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고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에 가면 하숙도 있고 우리를 태울 기차도 있단 말이오.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강간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다리가 폐가안을 기웃해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도 말리고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단단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거주춤 서 있었다. 영다리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 속의 뗄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에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다리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되게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니에요.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영달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괜히 그러지 마시오. 나도 과거에 연애해봤어. 계집년이란 사내가 쇠 빠지게 해줘도 조금 벌릴까 말까 한단 말입니다. 이튿날 해만 뜨면 말짱 헛것이지. 어머머, 어디 가서 하루살이 연애만 해본 모양이네. 여보세요. 화류계 연애가 아무리 돈에 온다지만 한 번 붙으면 순정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처음 이 길 들어서서 독하게 사랑해 본 적도 있었어요. 지붕 위의 눈이 녹아서 투덕투덕 마당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나무 막대기를 불 속에 넣고 휘저으면서 갑자기 새초만 얼굴이 되었다. 불길에 비친 백화의 얼굴은 제법 고왔다. 그런데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8명이었어요. 진짜 화류계 연애로구만. 들어봐요. 사실은 그 8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백화는 주점 갈매기 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는 날마다 툇마루에 걸터앉아서 철조망의 네 귀퉁이에 높다란 막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보았던 것이다. 언덕 위에 흰 페인트로 칠한 반달형 콘센 막사와 바라크가 늘어서 있었고 주위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어 그 안에 철창이 있고 죄지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질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긴 구령 소리에 맞춰서 붉은 줄을 친 군복에 박박 깎인 머리의 군 죄수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왔다.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세면과 용변을 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간혹 5-6명씩 무장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마을로 작업을 하러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등에 커다란 광주리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들은 줄을 지어 걸어왔다.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팔렸었지요. 거기에 갔을 땐 벌써 될 대로 되라는 시기여서 겁나는 것도 없었고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제방 공사를 돕기 위해서 30여 명이 내려왔다.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운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길을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2갑을 사서 그들 중의 얼굴이 회사한 죄수에게 쥐어주었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날마다 그 어렵게는 죄수의 손에 몰래 쥐어주곤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옥바라지 2달 만에 그는 2등병 계급장을 달고 백화를 만나러 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전속지로 떠나갔다. 그런 식으로 8사람을 옥바라지 했어요. 1달, 2달. 하다 보면 그이는 앞사람들처럼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가곤 했어요.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 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3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다녔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을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은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어? 받으시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하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떠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희 잘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시오.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누어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놔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산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러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독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반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어.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